지금 주머니나 지갑에 현금이 있다면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혹은 지금 보고 계신 화면 한쪽 구석에 광고 단가나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주식 시세표에 아주 익숙한 기호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기호 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유명한 기호죠. 그런데 혹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하필 알파벳 S에 세로줄을 그어서 돈을 표현하게 된 걸까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있을까요? 그럴싸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답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달러 기호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는 거. 그리고 그 기원의 열쇠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아닌 카리브해를 누비던 스페인의 상인들과 심지어는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영웅 헤라클레스가 쥐고 있었어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상식의 뒤통수를 치는 진짜 이야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다시는 달러 기호를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이 기호 안에 숨겨진 제국들의 거대한 야망과 역사의 소용돌이, 그 비밀의 문을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깊은 밤 잠 못 드는 당신의 지적 허기를 채워줄 호기심 다락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 세계 금융의 상징 달러 기호 달러의 진짜 기원을 추적해 볼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슬쩍 봤던 US를 합친 거 아니야? 같은 뻔한 오해부터 스페인 제국의 거대한 야망이 담긴 헤라클레스의 기둥설, 그리고 수많은 상인들의 장부 속에서 탄생했다는 가장 유력한 필기체설까지 이 영상 하나로 달러 기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종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나 어색한 대화 중에 너 그거 알아? 하면서 지적 매력을 뿜어낼 수 있는 진짜 백이 지식을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 오늘 다락방 탐험이 기대되신다면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저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흥미로운 비밀의 문을 열 수 있게 해주는 저희 다락방의 아주 소중한 열쇠거든요. 자, 달러 기호의 비밀을 풀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시간 여행이에요. 우리는 지금의 미국이 아닌 18세기 스페인 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건 영국 파운드도 미국 달러도 아닌 바로 스페인의 은화였거든요. 이 동전의 정식 명칭은 페소 데 오초 레알레스, 페소 데 오초 레알레스, 줄여서 페소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의 볼리비아에 있는 포토시라는 전설적인 은광에서 채굴한 순도 높은 은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그냥 스페인 돈이 아니라 사실상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글로벌 기축 통화였어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거의 300년 동안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제 무역에서 사용됐죠. 요즘으로 치면 거의 18세기 판 비트코인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그 가치를 인정해 줬으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거예요. 아니, 달러는 미국 돈 이름인데 왜 자꾸 스페인 페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달러 돌러라는 이름 자체가 미국에서 만든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는 16세기 보헤미아 왕국, 지금의 체코의 요아힘 스탈 조아킴 스탈이라는 은광 도시에서 유래했어요. 여기서 만든 은화를 요아힘 스탈러 조아킴 스타르라고 불렀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 줄여서 탈러타르가 된 거죠. 그리고 이 탈러라는 말이 네덜란드를 거쳐 영어권으로 넘어가면서 달러 dollar가 된 거예요. 당시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에 살던 사람들은 스페인 페소 은화가 워낙 흔하고 신뢰도가 높으니까 이걸 자기네 돈처럼 썼거든요. 근데 이 동전의 크기나 은 함량이 자기들이 알던 독일의 탈러랑 비슷하네? 그래서 그냥 스페인 페소를 스페니시 달러, 스페니시 달러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미국이 독립해서 자기들만의 화폐를 만들 때 가장 익숙했던 이름인 달러와 그 기준이었던 스페인 페소의 가치를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그러니까 달러라는 이름의 원조는 독일, 그 화폐의 기준이 된 건 스페인인 셈이죠. 미국은 그걸 채택한 거고요.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기호 달러는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장 유력한 정설, 바로 필기체 약어 리거처설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1770년대 미국 독립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필라델피아에서 무역업을 하는 상인이에요. 매일같이 설탕, 담배, 럼주를 거래하며 장부를 작성해야 하죠. 거래 단위는 물론 스페니시 달러, 즉 페소입니다. 장부에 거래 내역을 적을 때마다 100페소스라고 적어야 하는데 이게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반복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은 자기들만의 약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복수형을 의미하는 페소스를 피스라고 줄여서 적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P와 S를 나란히 썼어요. 그런데 거래는 계속 밀려들고 잉크는 마르기 전에 다음 장부를 써야 하고 점점 글씨는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효율성을 위해 P 위에 S를 겹쳐 쓰기 시작해요. 어때요? 뭔가 익숙한 모양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나요? 여기서 더 빨리 쓰다 보면
P의 동그란 머리 부분은 점점 간소화되고 결국 긴 세로줄기만 남게 돼요. 그리고 그 위를 S가 휘감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요. 이게 바로 달러 기호의 탄생에 대한 가장 유력한 가설이에요. 실제로 1770년대에 작성된 상인들의 편지나 장부 유물을 보면 피셋에서 벨레르 모양으로 변해가는 과도기적 형태의 기호들이 무더기로 발견돼요. 어떤 건 P의 형태가 좀 남아있고 어떤 건 거의 완벽한 발리리 모양이죠. 이건 누군가 자 오늘부터 이 기호를 쓰자라고 발명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쓰던 필기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하고 통일된 결과물이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바쁜 상인의 실수 같은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 이게 전부였다면 조금 시시하지 않겠어요? 스페인 제국은 자신들의 동전에 훨씬 더 거대하고 신화적인 상징을 의도적으로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상징이 지금의 달러 기호와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바로 헤라클레스의 기둥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웅 헤라클레스가 세상의 서쪽 끝에 세웠다고 전해지는 두 개의 기둥이죠. 오늘날의 지브롤터 해협 양쪽에 있는 바위를 말하는데요. 고대 유럽인들에게 이곳은 세상의 끝이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곳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기둥에는 Non plus ultra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라틴어로 더 이상은 없다, Nothing further beyond는 뜻이죠. 그런데 15세기 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세상의 끝이라고 믿었던 그 너머에 거대한 신대륙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신대륙을 발판으로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 떠오른 스페인에게 Non plus ultra는 이제 낡아빠진 좌우명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는 아주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기존의 좌우명에서 부정을 뜻하는 non을 지워버리고 플러스 울트라 플러스 얼트라, 즉 더 멀리 더 넘어서 further beyond를 새로운 국가적 모토로 선포해요. 이건 단순히 문구 하나를 바꾼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끝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다 라는 강력한 선언이었죠. 그리고 카를 5세는 이 야망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싶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돈에 새겨 넣는 거였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스페인 페소 은화에 제국의 상징을 딱 박아버린 거죠. 자, 이 동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양쪽에 기둥 두 개가 보이죠? 이게 바로 헤라클레스의 기둥이에요. 그리고 이 두 기둥을 S자 모양의 리본 혹은 두루마리가 휘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리본에는 바로 그 모토 플러스 울트라가 새겨져 있고요. 어떤가요? 두 개의 기둥과 그것을 감싸는 S자 형태의 리본. 이걸 단순화시켜보면 우리가 아는 달러 기호와 정말 놀랍도록 닮지 않았나요? 특히 세로줄이 두 개인 달러 기호는 이 헤라클레스 기둥설에 아주 강력한 힘을 실어줘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진짜 정답인 건데요? 상인들의 필기체예요? 아니면 헤라클레스의 기둥이에요? 역사학계나 문자학계에서는 실질적인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필기체설을 정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1970년대에 문서라는 명확한 물증이 있으니까요. 헤라클레스 기둥설은 우연의 일치이거나 혹은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18세기 사람들에게 스페인 페소 동전은 매일같이 만지는 물건이었어요. 그 동전에 새겨진 두 기둥과 S자 리본의 이미지는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인들이 피스를 흘렸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익숙한 이미지와 비슷한 형태로 기호를 발전시켰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즉, 피스 필기체가 기호의 직접적인 탄생 과정 하우를 설명한다면 헤라클레스의 기둥은 그 기호가 왜 하필 그런 모양 Y로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굳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강력한 배경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은 서로 싸우는 경쟁 가설이 아니라 어쩌면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스페인에서 시작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달러 기원의 90% 이상을 설명하는 핵심이에요. 하지만 이걸로 끝내면 호기심 다락방이 아니죠. 이 강력한 용의자들 외에도 역사 속에는 사실 내가 원조다 라고 주장하는 매력적인 하지만 오답에 가까운 다른 후보들이 꽤 많이 존재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호가 사실 미합 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이라는 글자 자체를 교묘하게 숨겨놓은 애국적인 암호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바로 US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가장 직관적이고 애국심 넘치는 가설이죠. 이 주장은 아주 간단해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약자인 U와 S를 겹쳐 썼다는 거예요. U의 아랫부분을 빼고 세로줄기만 남기면 그럴듯한 R 모양이 되죠.
자기 나라 화폐 기회에 자기 나라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거 정말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아닌가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많은 미국인들이 이 가설을 사실로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매력적인 가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역사 기록을 보면 오릴 기호가 상업 서신이나 장부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건 1770년대 초중반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 미합중국 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죠. 미국 독립선언이 1776년이니까요. 설령 나라가 막 생겼다고 해도 초기에는 국가 명칭을 US라고 줄여 쓰는 문화가 아예 없었어요. 정부 공식 문서에서 US라는 약어가 처음 사용된 기록은 1795년에나 등장합니다. 르르르 기호가 상인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고 있던 것보다 무려 20년이나 뒤의 일인 거죠. 이미 쓰고 있던 기호의 기원이 20년 뒤에나 나올 약어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US설을 나중에 만들어진 그럴듯한 민간 어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 밖에도 달러 기호의 기원을 주장하는 가설들은 더 있어요. 몇 가지만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는 고대 로마 화폐설이에요. 로마의 은화였던 세스테르티우스, 에세스테르티우스의 약어는 HS였는데 이 두 글자를 겹쳐 쓰던 것이 지금의 달러 기호로 변했다는 주장이에요. 하지만 고대 로마와 18세기 아메리카 사이에는 너무 큰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있어서 설득력이 많이 떨어져요. 또 다른 주장은 은, 실버 단위 썰이에요. Unit of Silver를 뜻하는 SU를 거꾸로 겹쳐 썼다는 건데 이건 역시 US설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죠. 심지어는 조금 어두운 역사와 관련된 주장도 있어요. S는 노예, 슬레이브를 의미하고 세로 줄은 족쇄나 낙인을 의미한다는 노예 거래 장부에서 유래했다는 설인데요. 이건 학술적인 근거가 거의 발견되지 않은 사실상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아니 정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가설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상징의 힘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복잡하고 우연투성이인 역사적 사실보다는 명확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이야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바쁜 상인들이 날려 쓰다 보니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보다는 우리나라 미합중국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극적이고 기억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과 바람이 더해지면서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매력적인 오답들이 계속해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달러 기호의 과거를 파헤쳐 봤어요. 스페인의 페소에서 태어나 헤라클레스의 신화적 이미지를 등에 업고 미국의 이름이라는 오해까지 받으며 이 기호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호가 어떻게 스페인의 상징을 넘어 미국의 공식 화폐 기호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 자본주의의 아이콘으로 등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지금 맞춰보겠습니다. 미국이 1785년 자국의 공식 화폐 단위를 달러로 지정했을 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화폐 기호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굳이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없었죠. 이미 수십 년간 식민지 상인들 사이에서 스페니시 달러 페소를 지칭하는 기호로 완벽하게 자리 잡은 알리힐가 있었으니까요. 미국 정부는 그냥 이 기호를 자연스럽게 채택해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며 미국의 경제력이 막강해지고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달러가 파운드를 밀어내고 세계 기축 통화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 모라렐 기호 역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스페인 상인의 장부에서 태어난 기호가 이제는 전 지구적인 부와 자본의 상징이 된 순간이었죠. 결국 달러 기호 달러는 미국의 독창적인 발명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18세기 비즈니스맨의 다급한 송을시에서 태어났고 PS 필기체 설, 그 시각적 형태는 세상의 끝을 넘어선다는 스페인 제국의 거대한 야망, 헤라클레스 기둥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성장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야말로 세계사의 산증인인 셈입니다. 오늘부터 달러 기호를 볼 때마다 그저 돈을 의미하는 기호를 넘어 수백 년에 걸친 세계사, 제국의 흥망성쇠에 그리고 바쁜 상인들의 송을시까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평범한 기호 하나가 얼마나 깊고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호기심 다락방의 탐험 방식이니까요. 영상 시작할 때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왜 하필 AS의 줄이 그어져 있을까? 그 답은 스테이츠의 S가 아니라 스페인의 페소를 적던 상인의 흘림체 PS였던 겁니다. 이제 그 비밀이 완전히 풀리셨죠? 오늘 다락방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의 호기심을 댓글로도 마음껏 남겨주세요.
다음엔 또 어떤 사물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이 던져주시는 작은 호기심 하나하나가 저희 다락방을 채우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랍니다. 지금까지 호기심 다락방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